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1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점 잘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시간에 시세 변동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시간을 언급드리는 점 잘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 프로 기준으로 먼저 시세를 좀 잠깐만 살펴보자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급등 한 방 뿜어낼 것 같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급등이 한 차례 나타날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본질과 구조는 반드시 또 파헤치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큰 틀에 있어서의 구조를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캐치해서 들어보시고 이 논리가 납득이 좀 된다, 이해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에코프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려 있으셨던 분들도 오히려 추가 매수를 좀 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서 뭐 탈출 전략을 세우시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차전지 연구소 채널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영상도 아직 많이 올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많이 해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 구독 미리 눌러두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코멘트를 다양하게 드리는 전문가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미리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유동성 베이스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느냐 혹은 돈이 나가느냐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은요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디서 나왔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중심에서 매도가 나왔지 시장 전체에서 돈이 크게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정도의 매도는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손을 뗀다거나 숏배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익절을 하고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92조까지 찍었죠. 어제 정확하게는 92.8조까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는 돈이 많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는데 반도체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익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외국인들의 시선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빈집으로 갑니다. 빈집. 그 다음으로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섹터. 상대적으로 바닥권에 있으면서 그동안의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가 불황이었다가 그래도 이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호황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이제 돈이 향하게 될 텐데 그럼 반도체에서 지금 외국인들을 열심히 익절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넘어가느냐?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남은 게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 이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부터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다 세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싹 다 갔습니다. 그럼 안 간 게 이제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본다면 인터넷 플랫폼 이쪽인데 네이버나 카카오. 근데 얘네들보다 더 못 간 게 사실 얘네입니다. 얘네는 대놓고 업황이 여전히 불황이야 라고 지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하게 못 갔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급을 조절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가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철강도 반전을 보이기에는 뭐 빠르게 보인다 이거보다도 그냥 최악만 지났다 정도거든요. 요거 일단 패스. 화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하고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겠죠. 화학도 사실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어요. 2차 전지를 놓고 보면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차 쪽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럼 그걸 어디가 대체하고 있냐? ESS가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ESS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건 뭐였죠?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엊그제는 뭐 상한가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나 광물, 업스트림 쪽 오늘 뭐 포스코홀딩스도 엄청나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 있었던 박스권 33만 원을 모두 돌파해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거래대금이 이제 녹화 끝날 때쯤이면 1조를 넘어설 것 같네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대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리튬 시세의 강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실적이 예년만큼 그래도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를 거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 홀딩스는 말 그대로 또 홀딩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퓨처엠을 비롯해가지고 계열사들이 또 주요 핵심 소재들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3원계는 여전히 뭐 죽쓰고 있긴 하지만 LFP 쪽이라든지 뭐 실리콘 응급제 쪽이라든지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쨌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주요 대형주다라고 하면은 포스코홀딩스, LG엔솔,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데, 이렇게 코스피 내에서 얘네들이 먼저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나와준다라는 거는 지금 메이저들의 큰 돈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반도체 쉬고 조방원 쉬고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이제 2차 전지가 간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성 SDI가 또 강하잖아요. 포스코홀딩스 다음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 SDI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는 게 일단은 ESS 쪽에 LFP 배터리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ESS 쪽으로만 놓고 봤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쪽으로 ESS 납품한다, 뭐 MOU를 체결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거론됐었는데, 거기에 핵심 소재 기업으로는 일단은 LNF이긴 합니다. LNF가 1순위로 수혜를 받고 2순위로는 에코프로 BM이죠. 그럼 BM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에코프로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 3순위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받고 있기는 한데, 그 핵심 키워드가 뭐다? 무조건 1순위로 ESS다. 그러면 ESS는 말씀드린 대로 LFP 배터리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의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업스트림 광물이 됐든 LFP 쪽의 양극재 소재가 됐든 이걸 지금 어디가 취급하느냐라고 한다면 포스코 그룹주가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홀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했을 때 수산화 리튬만 놓고 보면 전남 광양에 광석 리튬이 있죠. 1년에 한 4.3만 톤 정도, 요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아르헨티나 1단계, 2단계가 있고, 북미도 지금 기술 검증이나 착공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리튬 공급에 대한 수요도 늘기 때문에 리튬 시세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취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과 밸류체인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대장으로 움직이는 게 일단 매우 중요한 건 맞다. 그러면서 뒤따라 파생되는 것들 연결고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물론 오늘은 코스피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도 조만간 한방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정도 일단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후발주로 반드시 또 함께 보셔야 되는 게, ESS 하나만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차세대 배터리가 여러 가지 언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빠르고 진도가 가장 많이 진척되어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죠. 그럼 전고체는 삼성 SDI가 메인이긴 하지만 잘 안 움직이니까 황화물계 쪽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 요렇게까지 보면 된다라고 설명 다 드렸죠. 요렇게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영상 이 짧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언급드린 그 주요 기업들만 딱 기억하시고 세팅해 두시면 이번 2차 전지 사이클에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구조에서 특히 코스닥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바이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 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바이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근데 알테오젠 중심으로 최근에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이자 또 바이오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얘의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바이오를 잠깐 숨을 죽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2차 전지, 로봇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코스닥 3대장이니까. 근데 로봇도 CES가 끝나서 재료 소멸. 그럼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지금 끄집어 내리려고 해.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2차 전지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2차 전지가 다시 대장 역할을 해줄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신규 매수도 좋고요. 추가 매수도 좋고요. 뭐든 좋다.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좋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라는 뜻의 장중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급히 올려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영상은 제가 매일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신 다음에 영상이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에코프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면 좋고 대응 전략을 취하면 좋고 목표는 또 어디까지 두면 좋은지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들 에코프로 좋은 수익을 위해서 같이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